구실이야기 157회입니다. 증여재산이 아파트인 경우 직접 신고해볼 목적으로 증여재산의 시가가 얼마인가 확인하려고 국토부 가서 보면 동일 면적의 여러 건의 거래가 조회되는데 이 중 어떤 것이 내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존재하는 홈택스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공인인증서로 하고 단순 홈택스 아이디만 보유하신다면 가운데 아이디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없이는 증여재산 평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여러 카테고리 중 조회 발급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 중 화살표로 네모 표시된 세금 신고 납부 쪽을 보세요. 화면 중간쯤 보시면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가 있는데 여길 들어가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렇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어떤 항목이 있나 훑어보세요. 사전증여가 있다면 사전증여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서비스가 많습니다. 이어서 뜨는 화면에서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잠깐 왼쪽에 초록색으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서비스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기간 내, 그러니까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 사례가액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은 이렇게 뜨는데 재산 종류를 공동주택으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오피스텔, 개별주택, 일반 건물 등등 거창하게 이런저런 항목들이 많이 해놨는데 다 쓸모없습니다. 시가 안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아래 증여일자, 아파트 증여 등기 접수한 날을 입력하고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다음을 눌러 넘어가세요. 화면 위에 뜨는 질문들 예, 아니요 다 무시하시고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 여기에 예로 체크하시고 유사매매 사례가액 찾기 부분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주의사항 화면이 뜹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할 텐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조회일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있는 거래는 조회되지 않으니 지금 하려는 홈택스에서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했다가는 다른 가액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증여일이 2023년 3월 30일이라면 홈택스에서는 2023년 1월 그 이전의 거래만 조회될 테니 2023년 2월과 3월 중 더 세법상 시가에 부합하는 거래가 있더라도 조회되지 않으니 무작정 홈택스에서 평가된 결과를 믿지 말란 거예요. 국세청은 납세자들을 위해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는 이 결과대로 신고했다가 자기들이 추징할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죠.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오늘 같은 컨텐츠 안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 증여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개념만 이해하시도록 만들어 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확인하고 닫기 누르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1번 조회 누르시면 증여받은 아파트 단지명이 뜹니다. 이를 눌러보시면 아래 동그라미 3번처럼 상세 주소 동호수를 선택하시는 칸이 떠요. 증여받은 아파트의 동호수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아래에 유사매매 시가, 평가기간 내 유사물건 칸이 하나 뜨고 그 아래 평가기간 외 유사물건 칸이 하나 뜨는데 오늘은 법률 규정 설명하는 날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평가기간 외 유사물건 칸에서 조회되는 거래들은 무시하세요. 우리는 그 위에 평가기간 내 유사물건에 뜨는 거래만 볼 것입니다. 현재 1순위 2022년 11월 7일에 5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 하나 뜨고 2순위 22년 10월 22일에 5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건 하나, 이렇게 총 2개가 뜹니다. 즉 2023년 3월 30일을 증여일로 해서 홈택스에서 유사매매 사례가를 조회해보면 이렇게 시가에 부합하는 2건의 거래가 조회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말씀드리면 조회 순번대로 1순위 22년 11월 7일에 계약된 5억 6천만 원이 홈택스에서 조회한 내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평가액이 됩니다. 지금처럼 1순위, 2순위 등 여러 건의 거래가 뜨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적용 순번이 정해지는 것인가 보면 먼저 증여재산의 기준시가와 가장 차이가 적은 유사매매 사례가를 찾아낸 다음에 현재 사례와는 상관없지만 차이가 적은 유사매매 사례가가 여러 건이면 그 다음으로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계약된 거래가 자동으로 순서가 정해져서 조회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한 사례에서 증여재산의 기준시가는 4억 4,300만 원인데
22년 11월 7일에 계약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4억 5,200만 원으로서 22년 10월 22일 거래건의 기준시가 4억 6,100만 원보다 차이가 적으니 11월 7일에 5억 6천만 원 거래가 1순위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0월 22일 거래도 기준시가가 4억 5,200만 원이었다면 차이가 적은 기준시가가 두 건이니까 그 다음 판단 근거로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날이 선택된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보시는 화면처럼 각 거래들의 층까지는 조회되지만 호수까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홈택스 시스템 자체적으로 호수까지는 알고 있으니 기준시가까지 제공하는 건데 납세자에게는 비공개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땐 동호수 모두 공개됐는데 호수는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홈택스에서 평가해보고도 모든 등기를 다 열람해봐서 호수를 찾아내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는 복잡한 얘기니까 무시하세요. 또한 만약 조회해봤더니 평가기간 내 유사물건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어떡할까요? 그래도 그 아래 있는 평가기간 외 유사물건에 조회되는 거래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를 언제 활용하는지는 법률 이야기를 해야 하므로 생략합니다. 그럼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 사례가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바대로 한다면 시가는 없는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재산의 기준시가, 주택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는 상태죠. 그런데 다음의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강조했던 화면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조회일 전 2개월 내의 거래는 조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23년 3월 30일 증여등기 접수하고 곧바로 증여세 신고하려고 당일에 홈택스에서 조회해봤더니 앞선 화면과 같이 작년 11월 7일 거래가 1순위로 조회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대충 2023년 1월 30일부터 증여일인 3월 30일까지 거래는 조회되지 않는 거예요.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거래가 여러 건이라면 증여일부터 가까운 날의 거래가 최종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이니 만약 2월 중에 새로운 거래가 6억 원에 거래됐다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가액인 5억 6천만 원을 믿고 신고했다가는 과소신고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꼭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에 가셔서 동일 단지, 동일 면적으로 일단 조회해 보시고 최근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침 최근 2개월 내 거래가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된 거래가 국토부에서도 마지막 거래로 뜬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으나 홈택스에선 조회 안 되는 신규 거래가 국토부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직접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반드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로 증여세 추징된 사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컨텐츠는 홈택스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 정도의 개념만 챙기는 걸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57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